비핵화를 대화로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할 수 있는 경협을 통해서 설득을 해내는 방법이고, 하나는 제재를 통해서 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빠른 속도로 핵 모도화를 하고 있고 또 도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제재의 시간입니다. 외통위는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었는데 너무 전반기 원 마지막 단계에 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워낙 경륜 많으신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남은 기간 또한 최선을 다해 의원으로서 역할 임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크게 좀 세 가지 방향에서 좀 정책적인 차원의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저께 취임사를 하셨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의 이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의 비전이 뭐냐,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굳건한 안보 동맹과 평화 정책이 병행하는 것이 이 최고의 억지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요. 그런 점에서 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취임사 제가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분당국의 지도자로서 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담대한 비전이나 희망이 있느냐, 또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그런 비전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 기사 좀 보셨죠? 예, 잘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이 핵과 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한 이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의 그 전제 조건으로 이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계속 그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어떤 전략적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우리 국민들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전에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남쪽에서 혹은 미국이 이 북한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한의 구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았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그전 정부도 어디 누구도 과거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적대시하는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대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핵화가 거의 평화랑 같은 이 동의어가 될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또 그런 확보한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같이 번영할 수 있도록 남북 경제 협력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전 정부에서 똑같이 해왔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침대에서 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달라진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새 정부, 그러니까 새 정부마다 사실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자기 정부의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정부와 차별하는 거가 그렇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따 여쭤볼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선 그러면은 당장 지금 한미 정상회담 5월 20일 날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메시지도 내야 됩니다만 당연히 또 한편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향후에 이런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나 전략들도 함께 논의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멘트를 하겠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은 어떻게 한미 정상 준비의 의제로서 그런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비핵화를 대화로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주 경협을 통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할 수 있는 경협을 통해서 설득을 해내는 방법이고, 하나는 제재를 통해서 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핵
이 고도화를 하고 있고 또 도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제재의 시간입니다. 근데 제재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재가 비핵화를 바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재를 통해서 그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는 걸로 이끌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비핵화할 경우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경제적인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시절부터 힘을 통한 평화의 구축 그 연장선으로 현재 읽혀져요. 그런데 침사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평화적 해결 대화의 문 언급을 하셨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월에만 해도 선제 타격도 말씀을 하셨고 또 북한의 호의는 평화 쇼다 이렇게 자기 자신은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버리장머리도 정신을 확 들게 하겠다. 버리장머리 뭐 들게 정신을 확 들게 뭐 하겠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셨고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또 선거본부장을 맡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장관이 되신다면 대북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 대북 인식이 결국은 대북 정책의 어떤 기조를 만들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때 레토릭과 실제 이 남북 문제를 포함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을 때 레토릭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레토릭뿐만 아니라 마음 자세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뭐 힘을 통한 이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힘을 통해서는 억지지 그 힘을 갖다가 어떻게 뭐 공격하는 데 쓰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선제 타격도 사실은 그게 수많은 이 제약 조건이 있는 그런 옵션일 뿐이지 그거를 뭐 쉽게 쓰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그런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이든지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이 제재의 이야기건 그런 게 이제 제가 보는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또는 너무 적대적으로 보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끝으로는 이미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이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례적으로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는 보고서까지 발표한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의 이 얘기안보 진영들이 다 그때 당시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어떤 그런 대북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명박 정부와 다른 새로운 어떤 계획은 뭐냐. 국민들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임명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외교안보 팀들과 그러니까 손발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아마 그 이명박 정부의 실패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은 뭐 비핵화 정책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부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명박 정부 취임하자마자 금강산 박광자 씨인가요? 피격 사망 사건이 있었고 또 2년 뒤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대북 정책을 제대로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이게 그냥 임기가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그게 계획 자체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